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들이 도심 깊숙이 숨겨져 있다. 전 세계의 미스터리와 숨겨진 진실들이 파리의 구석구석에서 교묘하게 엮여 있는 듯하다. 무심한 일상의 틈새마다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불현듯 모습을 드러내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역사의 굴곡 속에 담긴 진실과 거짓, 용기와 배신의 이야기가 세밀하게 엮여 있다. 이 도시의 불빛은 그저 화려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비춘다. 모든 순간이 하나의 단편적인 드라마처럼 펼쳐지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리에 살고 있어요. 파리는 밝은 불빛, 큰 박물관,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들로 가득한 도시예요. 매일 아침 저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도시가 깨어나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곤 했어요. 저는 아벨린이라고 해요. 제 세상은 경이로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파리의 아주 훌륭한 사립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제 머리가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은 제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고 수업이 언제나 기대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프랑스 역사를 왕과 여왕, 그리고 유명한 전투의 멋진 모험처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용감한 영웅들과 웅장한 궁전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비록 저는 이런 수업들이 즐거웠지만 때때로 한쪽 면만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와 유럽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을 다채로운 축제, 고대 전통,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상상했어요. 방과 후에는 세느강 근처를 산책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들을 바라보며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고 길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들려주지 않는 숨겨진 역사에 대해 자주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또 어떤 배울 것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으며 모든 곳마다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예술, 때로는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 가족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프랑스 유산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한국의 대중음악이나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조용히 듣곤 했어요. 그들의 말은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 음식, 음악, 그리고 사진에서만 보았던 축제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제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은퇴한 역사 교수로서 오랜 시간 전쟁과 역사책에서 감춰진 오래된 비밀들을 연구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옛 전투와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께서 역사는 오직 유럽과 프랑스에 관한 것이라고 믿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할아버지께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프랑스 너머의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먼 나라에 관해서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과 그 깊은 역사에 대해서도요. 처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단지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제 부드러운 질문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점차 생각을 바꾸셨어요. 서서히 할아버지께서는 프랑스 역사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다른 문화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설렘과 평온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고대의 거리들을 걸어보고 화려한 축제를 눈으로 보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날을 꿈꿨죠. 제 파리 생활이 아름답고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질문 하나하나,
듣는 이야기마다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크고 다채로운 역사. 그림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 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반 친구들이 웃으며 서로 속삭였어요. 그건 그냥 요즘 유행하는 팝 문화 같은 거잖아. 라고 말하며 마치 한국이 K-팝가 멋진 패션만 있는 나라인 것처럼 말이죠. 몇몇 선생님들도 조금은 어색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한국 화려한 축제와 고대의 궁전,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었어요. 발표가 있던 순간 저는 기쁨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다를지, 언어는 어떨지, 음식은 어떨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방과 후에 저는 방에서 인사말과 기본 구문을 연습하며 소리내어 반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제게 한국과 한 걸음씩 다가가는 느낌을 주었어요. 집에서는 처음에 부모님께서 소풍에 대해 조금 걱정하셨어요. 혹시 언어가 서툴러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도시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경청하며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제가 연습해온 한국어 단어와 구문이 가득 적힌 작은 공책을 보여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이해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께서도 그 모든 대화를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셨어요. 오랜 세월 역사를 연구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아마 이번 여행이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들을 열어줄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역사의 한 면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여행을 앞두고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분주한 거리, 조용한 구석에 숨겨진 평화로운 사찰, 그리고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친절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전통 찻집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고요함을 느끼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게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다가올 모험들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미지의 것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설렘이었어요. 모든 경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배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질문도 하고 메모도 하고 새로운 곳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저는 버터플라이들이 날개짓하는 듯한 설렘과 큰 미소를 머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 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정임을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광경과 소리가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면 밝은 네온사인과 웃는 얼굴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현대적인 건물과 분주한 시장들을 보며 파리와는 너무나 다른 나라를 탐험하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와 반 친구들은 경복궁도 방문했어요. 그곳은 옛 왕들이 거주하던 웅장한 궁궐이었어요. 저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을 기록했어요. 그날은 문화와 역사를 축하하는 날 같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이드 투어가 끝난 후 저는 붐비는 인파에서 벗어나 혼자 한국을 더 깊이 체험해보고자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렇게 걷던 중 도시의 분주함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평화로운 공원을 발견했어요. 그 공원 한가운데에는 평화의 동상이라 불리는 소박한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과거에서 속삭임처럼 다가왔어요. 동상 옆에는 한국어로 된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표지판을 읽으며 하나하나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 표지판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때 다른 나라의 혹독한 지배 하에서 고통받은 시절에 대해 젊은 소녀들과 여성들이 겪은 슬픔과 고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지만 용기와 굳은 생존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표지판을 읽으며 제 마음은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 고난에 대한 슬픔과 함께 그들의 용기에 대한 감탄이 밀려왔어요. 그 조용한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진실된 역사를 알지 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파리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만을 들어왔던 제가 이제는 고통과 놀라운 강인함이 깃든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몇몇 반 친구들은 그 동상이 단지 빨리 보고 지나갈 관광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표지판을 다시 읽으며 그 간단한 단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순간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역사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나 신나는 축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마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저는 그 표지판에 적힌 젊은 소녀들과 여성들의 삶을 상상하며 그들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 했던 의지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유명한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도 함께 기리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한국 역사의 아픈 기억과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더 찾아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이 바로 기쁨과 고통, 희망과 절망이 함께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공원을 떠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이 자리 잡았어요. 제게 있어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고 이 활기찬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들려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순간뿐 아니라 아픈 진실들까지도 말이에요. 한국 여행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제 안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단지 팝 음악과 트렌디한 드라마의 이미지로만 보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용감한 과거와 그 나라를 지탱해온 고난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배운 것을 나눠야겠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과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경청하시며 한국의 진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역사 교수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많은 교과서가 완전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진솔하게 담은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과 후마다 저는 할아버지와 작은 거실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북과 제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공책을 들여다보며 첫 번째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했어요. 저는 화려한 축제, 기쁨을 주는 음악,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도 싸워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메모를 적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영상을 아주 소박하게 녹화했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제 방의 한 구석에서 할아버지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밝은 축제의 모습과 즐거운 순간들을, 할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배우게 된 인내와 용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과 사진을 사용하며 설명했어요. 저는 제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처음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저는 다소 긴장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줄까? 혹은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고 말해주었고, 어떤 이들은 전에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영상을 보고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한 학생의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당신의 영상 덕분에 한국이 단순히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로 보였어요.
라는 댓글을 여러 번 읽으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진실을 다정하고 정직하게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어떤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저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 영상마다 전쟁 속의 용기, 공동체를 재건한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하나하나의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조금씩 이해와 공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는 한쪽 면만을 본다는 편견이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 점점 희망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교실 앞에 서서 여행과 공부를 통해 모은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제가 겪은 슬픔과 기쁨 그리고 배움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점차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는 전환점 같았어요. 그 후로 제 작업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의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해서 중학생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오늘날에도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제 이해는 깊어지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하게 연결해준다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그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난 교훈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눌수록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 한국 문화와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기념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모였어요. 한 친구는 화려한 축제와 생동감 넘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친구는 평화로운 기념관을 방문했던 기억을 공유하며 그곳에서 느낀 슬픔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의 눈동자에서 처음 제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호기심과 열정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학교에서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 행사는 한국 노래를 틀고 전통 춤도 배워보며 진행되었어요. 저는 학교 체육관에서 조용히 전통 무용 동작을 연습하며 발끝에 리듬이 느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또 전통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은 음식이 가족, 축제,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현대의 성취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난에서 얻은 교훈에도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께서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힘든 역사를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는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았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채 저와 제 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팝 음악과 멋진 드라마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딛고 일어난 용기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제 여행과 연구를 통해 모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전쟁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현대 정체성을 형성한 여러 층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동시에 저는 자신감과 결의를 느꼈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 그리고 한때 한국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던 이들마저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저와 모두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었어요. 이후 제 작업은 더욱 확장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 문화의 화려함과 그 뒤에 숨은 아픈 역사까지 모두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작업은 쉽고 솔직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도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전파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제 안의 이해와 존경심은 깊어지며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욱 따뜻하게 연결해준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즐거운 음악과 예술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희망과 교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파리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단지 대중문화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배운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간단한 영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과 후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거실에서 앉아 제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공책과 할아버지의 옛 노트북을 보며 첫 영상을 계획했어요. 저는 한국의 밝은 축제와 기쁨 그리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싸워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메모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아주 소박하게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제 방 한켠에서 할아버지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저는 화려한 축제와 밝은 순간들을 이야기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속에 담긴 고난과 인내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간단한 그림과 사진도 함께 사용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저는 제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처음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솔직히 조금 긴장했어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받아들여줄까,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반 친구들이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몇몇 선생님들조차 제 영상을 보시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 학생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의 영상 덕분에 한국이 단순히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라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로 보였어요. 라는 댓글을 여러 번 읽으며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진실을 따뜻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억지로 어떤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탐구로 초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매 영상마다 전쟁 중의 용기, 공동체를 재건한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하나하나의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조금씩 이해와 공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편협하게만 보았던 시각이 진실된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제 여행과 공부를 통해 모은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전하게 되었어요. 전쟁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국의 여러 층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 순간 저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얼굴들, 그리고 한때 한국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던 분들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그 순간은 저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후로 제 작업은 더욱 확대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글도 쓰고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 문화의 밝은 면과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모두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이야기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에도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제 이해는 깊어지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져만 가요.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하게 연결해준다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현대의 성취뿐 아니라 과거의 고난에서 얻은 교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파리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내용을 나눌수록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또래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한국 문화와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기념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모였어요.
한 친구는 화려한 축제와 생동감 넘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친구는 평화로운 기념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슬픔과 희망을 나누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처음 제 마음에 불을 지폈던 호기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 한국에 대해 배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 행사는 한국 노래를 틀고 전통 춤도 배워보며 진행되었어요. 저는 학교 체육관에서 조용히 전통 춤 동작을 연습하며 제 발끝에서 리듬과 마음의 울림을 느꼈어요. 또한 전통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은 음식 또한 가족과 축제,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대의 화려함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도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힘든 역사를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저와 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지 대중문화의 이미지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용기와 슬픔,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제 여행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전쟁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국의 현대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역사적 층위를 설명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저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진심 어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 순간은 저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며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 밝은 축제와 기쁨, 그리고 아픈 역사 속의 용기와 슬픔을 모두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작업은 쉽고 솔직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에도 저는 어디를 가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제 이해는 깊어지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져만 가요.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하게 연결해준다는 것을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어요. 한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현대의 성취뿐 아니라 과거의 고난에서 얻은 교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파리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내용을 나눌수록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또래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한국 문화와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기념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모였어요. 한 친구는 화려한 축제와 생동감 넘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친구는 평화로운 기념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슬픔과 희망을 나누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처음 제 마음에 불을 지폈던 호기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 한국에 대해 배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 행사는 한국 노래를 틀고 전통 춤도 배워보며 진행되었어요. 저는 학교 체육관에서 조용히 전통 춤 동작을 연습하며 제 발끝에서 리듬과 마음의 울림을 느꼈어요. 또한 전통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학교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은 음식 또한 가족과 축제,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대의 화려함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도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장피에르 선생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힘든 역사를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저와 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지 대중문화의 이미지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용기와 슬픔,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제 여행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전쟁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국의 현대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역사적 층위를 설명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저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진심 어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 순간은 저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며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 밝은 축제와 기쁨 그리고 아픈 역사 속의 용기와 슬픔을 모두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작업은 쉽고 솔직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에도 저는 제 길을 걸으며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전파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제 안의 이해와 존경은 깊어지고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를 더욱 따뜻하게 연결해준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한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즐거운 음악과 예술뿐 아니라 그 나라가 겪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교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파리에서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그 진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제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며 그 아름다운 진실을 전파할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